월드컵 이후 유럽에 진출한 한국 선수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셀틱으로 이적하게 된 오현규, 포르티모넨스로 이적하게 된 박지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선수들은 해외에서 어떤 활약을 선보이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외에도 김민재, 손흥민 등 해외에서 활약하는 또 다른 선수들의 활약이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은 해외에 나가 있는 한국 선수들의 활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2-23 시즌 해외파 선수들 총정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셀틱의 오현규입니다. 오현규의 이적료는 약 300만 파운드, 한화 약 40억 원에 달하며 연봉은 약 50만 파운드, 약 7억 원이라고 하죠. 오현규는 유럽 진출에 성공했으나 앞으로 험난한 경쟁이 예고되었는데요. 셀틱의 주전 스트라이커는 후르아즈 쿄고로 현재 리그 26경기 20골을 득점하며 득점 선두에 올라있는 상황이죠. 물론 후르아시의 백업인 요르고스 야쿠마키스가 이적이 확정되면서 그 자리를 오현규가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렇게 1월 30일 던지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23라운드에서 교체 투입으로 데뷔전을 치렀죠. 경고 유도와 크로스를 통해 찬스를 만드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월 5일 세인트 존스톤과의 리그 25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33분경 교체 투입되어 후반 추가 시간 상대의 퇴장을 유도해 쐐기골에 기점이 되었죠. 이후 세인트 미렌과 스코티시컵 5라운드 경기에서 후반 18분 조타를 대신해 교체 투입되었는데 후반 33분경 칼럼 맥그리거의 슈팅을 상대 골키퍼가 선방하면서 나온 세컨볼을 오른발로 골망을 흔들면서 셀틱 데뷔골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에버딘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선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 경기 역시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2월 27일 리그컵 결승전에서 레인저스를 꺾고 오현규는 유럽 커리어 첫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됩니다. 3월 5일 세인트 미렌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후반 66분에 교체 투입되었는데 81분 페널티킥 유도와 함께 직접 처리하며 첫 리그 데뷔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이적하고 나서 나름의 활약을 선보이고 있는 오현규인데요. 앞으로의 그 활약이 기대가 되네요. 두 번째 선수는 포르티모넨스의 박지수입니다. 인천, 경남, 광저우에서 프로 생활을 경험하고 김천 상무에서 군복무를 마친 박지수. 이제 3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된 박지수는 유럽 진출의 꿈을 이루고자 했는데 그중 급하게 백업 수비수를 찾던 포르투갈 리그의 포르티모넨스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2023년 1월 26일 포르티모넨스로 이적하게 되죠. 포르티모넨스에는 이미 1년 전부터 팀에 속해 있던 김용학이 있었기 때문에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박지수는 2월 18일 마리티무전에서 첫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선발 출장하며 90분 풀타임을 소화했죠. 박지수는 약 80%라는 패스 성공률을 보이며 패스 46회를 성공하였고 파이널 서드 패스 7회, 지상볼 경합 3회 성공, 롱패스 5회 성공, 피파울 2회, 파울 1회를 기록하며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후 2월 24일 파말리캉 원정에서 전경기와 같은 왼쪽 스토퍼 위치에 선발로 올랐는데요. 데뷔전보다 약간 모자랐지만 큰 실수 없이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82분경 코너킥 상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3월 4일 스포르팅과의 경기에서도 선발에 올랐는데 포백의 라이트백 으로 출전하다 나중에는 센터백으로 전환했죠. 팀은 파울리뉴에게 결승골을 헌납했지만 박지수는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71%, 지상볼 경합 성공 100%를 보여주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프라이부르크의 정우영입니다. 작은 우영이라고 불리며 프라이부르크에서 네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된 정우영. 분데스리가 1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경기에서 도안리츠와 교체되어 출전했는데 경쟁 선수인 도안리츠가 한 골을 기록하며 정우영의 주전 경쟁은 다시 험난해질 것으로 예상되었죠. 그렇기에 정우영은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다시 본인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리그 2라운드 도르트문트와의 경기에서 도안리츠에게 선발을 내주고 출전조차 하지 못하며 입지가 줄어들죠. 그렇게 부진하다 리그 5라운드 레버쿠젠전에서 살라이의 이른 부상으로 인해 전반 9분에 교체 출전, 본인의 첫 시즌 도움 1호를 기록하며 도안리츠와 함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후 유로파리그 조별리그 낭트전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하였는데 전반전부터 노련한 패싱력과 연계 능력을 보여주다 후반에는 1골 1어시라는 훌륭한 활약을 선보여 프라이부르크의 4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리그 13라운드 쾰른전에서도 선발 명단에 들어가 82분간 출전했는데 51분 선제골을 넣으며 리그 1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18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 홈경기에서 76분 교체 출전했는데 좋은 크로스를 보여주며 팀의 세 번째 골에 기여했죠. 20라운드 슈트트가르트전에서는 후반 30분 교체 투입되어 도안리츠에게 찔러준 패스가 경기의 결승골이 되는 PK 유도로 연결되어 팀의 승리에 간접적으로 기여했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올림피아코스의 황인범입니다. 2022년 7월 올림피아코스에 입단하게 된 황인범. 2022년 8월 18일 유로파리그 예선 아폴론 리마솔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전반 29분 왼발 슈팅으로 올림피아코스 데뷔골을 기록했죠. 리그 2라운드 아스테라스 트리폴리스 원정에서 선발 출전하며 리그 데뷔전을 치렀는데 후반 투입된 황의조와 함께 인상 깊은 플레이를 보여줘 경기 후 MVP에 선정되었죠. 리그 5라운드 아리스와의 경기에서 노르 원터치 패스로 리그 첫 도움을 기록. 이후 카를로스 코페란
감독이 경질되고 미첼 곤살레스 감독이 부임했지만 여전히 선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그 7라운드 크레타전에서도 선발 출전하여 풀타임과 함께 양팀 통합 최고 평점을 기록, 하메스 로드리게스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죠. 10라운드 라미아 1964전에서 로드리게스의 골을 도우며 시즌 2호 도움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아스테라스 트리폴리스 이오니코스전에서 어시스트를 하며 리그 3, 4호 도움을 기록했는데 17라운드 볼로스전에서 상대 진영의 공을 직접 탈취하여 왼발 원더골 기록, 시즌 2호 골을 달성했죠. 25라운드 레바디아코스와의 경기에서는 전반 멋진 발리골로 시즌 3호 골을 기록, 팀은 6대0으로 대승했습니다. 다섯 번째 선수는 마인츠의 이재성입니다. 홀슈타인 킬에서 새 시즌을 소화하고 마인츠로 이적해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이재성. 이재성은 꾸준히 마인츠의 중원의 살림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재성은 리그 3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서 추가 시간 3분에 아론 마르틴이 올린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시즌 1호 골을 넣었는데요. 이 골은 결승골이 되면서 마인츠가 2대1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리그 10라운드 베르더 브레멘 원정에서 후반 21분 추가골을 터뜨리며 리그 2호 골을 기록했죠. 11라운드 쾰른과의 경기에서 1도움을 비롯하여 팀의 5대0 완승에 기여 팀 내 최다 평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17라운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전에서 팀은 1대2로 패했지만 전반 2분 왼쪽 코너킥 상황에서 에디밀송 페르난데스가 띄운 공을 문전에서 헤더 슈팅으로 골을 기록했죠. 18라운드 보움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44초 만에 선제골을 넣으며 두 경기 연속골을 넣었습니다. 20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와의 홈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 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고 분데스리가 공식 MOM으로 선정되었죠. 이로써 한국 출신 선수로서 차범근, 손흥민, 구자철, 지동원, 정우영에 이어 여섯 번째로 분데스리가 통산 10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21라운드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시즌 2호 도움을 기록, 22라운드 보루시아 메넨글라드바흐전에서 상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 리그 7호 골을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2023년 들어 분데스리가에서 이재성보다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없을 정도로 마인츠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이재성은 마인츠 내에서 최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등 팀의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어 마인츠 내에서 이재성에 대해 재계약을 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죠. 여섯 번째 선수는 마요르카의 이강인입니다.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선임되면서 훨씬 뛰어난 폼을 보이고 있는 이강인. 지난 시즌 팀의 입지를 좁게 만들던 오프더블 능력이 크게 개선되었는데요. 수비 시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성장한 피지컬, 나아진 스피드 등 단점을 개선시키는 모습을 보여줘 리그 2라운드 레알 베티스와의 홈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는데 후반 10분경 무리치의 골을 도와 시즌 1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3라운드 라요 바에카노 원정에서 베다트 무리치와 투톱을 구성하며 선발 출전했는데 후반 19분 상대의 헤딩으로 흘러나온 세컨볼을 놓치지 않고 박스 안에서 니어포스트 쪽으로 골망을 흔들며 시즌 첫 골을 기록하였죠. 마요르카는 2대0으로 첫 승리를 챙겨갔으며 이강인은 MOM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라운드 경기 중 카림 벤제마,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등과 함께 라리가 3라운드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으며 8월 라리가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올랐죠. 4라운드 지로나와의 홈 경기에서도 선발 출장에 5번의 기회 창출, 후반 42분에 안토니오 라니오를 겨냥한 코너킥으로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며 리그 2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5라운드 레알 마드리드 원정 경기에서 시즌 3호 도움, 4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음에도 팀은 4대1로 패배하고 말았죠. 리그 11라운드 발렌시아 원정에서는 리그 2호 골을 득점, 이강인의 결승골로 팀은 2대1로 승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 활약상으로 마요르카 측에서 빠른 복귀를 요청받은 이강인, 레알 바야돌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프라츠의 헤더골에 관여하며 1대0 승리를 기여했는데 이 경기에서 이강인은 기회 창출 4회를 기록, 라리가 기회 창출 1위로 올라섰죠. 라리가 22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는 선발 출전했는데 후반 56분 다니 로드리게스의 헤더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강인은 이날 어시스트 1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8회, 볼 경합 승리 8회, 기회 창출 2회, 크로스 성공률 100%, 드리블 재침 3회 등 공수 양면으로 최고의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기존에 서던 세컨드 스트라이커, 윙어 자리가 아닌 메잘라 위치에서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패싱 능력에 수비 능력까지 장착하게 되면서 새 포지션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선수는 울버햄튼의 황희찬입니다. 지난 21-22 시즌의 활약으로 울버햄튼으로 완전 이적하게 된 황희찬. 리그 1라운드 리즈 유나이티드전에서 선발 출전했는데요. 황희찬은 페드로 네투의 크로스를 중앙 쪽에 연결, 다니엘 포덴세가 마무리하면서 전반 6분에 리그 1호 도움을 기록했죠. 하지만 황희찬은 이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카라바오컵 2라운드 포레스터 노스엔드전에서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실축하고 말았고 이후 경기에서도 여전히 유의미한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었죠. 월드컵에서 대활약으로 소속팀에 복귀하게 된
이적된 황희찬, 울버햄튼의 새 감독인 홀렌 로페테기 감독이 선임됨에 따라 황희찬의 입지가 다시 올라설 수 있을지 주목되었는데요. 12월 21일 EFL컵 질링엄전 후반 16분 교체되어 후반 32분 페널티킥을 본인이 유도해내며 팀의 첫 번째 골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추가로 후반 46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리그 18라운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선발 출전했는데 과감한 드리블, 수비 가담을 보여주며 울브스 공격진 중 최고 평점을 보여주었습니다. FA컵 3라운드 리버풀 원정 경기에서 63분 교체 출장되었는데 67분 마테우스 쿠냐와 2대1 패스를 통해 리버풀의 수비진을 뚫어낸 뒤 마무리하며 22-23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를 통해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죠. 하지만 이후 햄스트링의 통증을 느끼며 교체되고 말았는데 부상에서 복귀해서 다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네요. 여덟 번째 선수는 토트넘의 손흥민입니다. 21-22 시즌엔 득점왕을 기록하는 등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손흥민. 이번 시즌에는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손흥민은 리그 6골을 기록하고 있죠. 리그 1라운드 사우스햄튼전에서 리그 1호 도움을 기록하여 기대를 하겠지만 이후 골 소식은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리그 8라운드 레스터 시티전에서 구단 역사상 첫 교체 투입 해트트릭을 기록했죠. 리그 10라운드 브라이튼전에서는 리그 2호 도움을 기록, 챔피언스리그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시즌 5골을 터뜨렸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9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리그 4호 시즌 6호 득점을 해내고 FA컵 프레스턴 노스엔드전에서 멀티골을 성공하면서 시즌 7, 8호 득점을 넣게 되죠. 이후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 웨스트햄전과 27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득점하면서 시즌 9, 10호골을 득점했습니다. 손흥민은 챔피언스리그 16강 AC밀란 경기 출전으로 챔피언스리그 55번째 경기 출전을 기록했는데요. 이전 박지성이 보유하던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최다 출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활약 없이 팀은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폼이 굉장히 아쉬운 손흥민. 그러나 리그 27라운드 노팅엄 포레스트전에서 이번 시즌 중 가장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리그 6호 골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통산 99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팀의 4위권 수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과연 손흥민은 다시 폼을 끌어올려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홉 번째 선수는 나폴리의 김민재입니다. 세리에A에 입성하자마자 쿨리발리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책임져야 했던 김민재. 그러나 우려와는 달리 나폴리 전술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세리에A 1라운드 엘라스 베로나전부터 뛰어난 경기력으로 쿨리발리를 다시 보는 것 같다는 호평을 받았죠. 2라운드 AC 몬차전에서 더욱 발전된 철벽 수비를 보여주며 팀의 4대0 클린시트를 이끌었고 90분 코너킥 상황에서 좋은 헤더로 마무리하며 데뷔골까지 기록했습니다. 5라운드 라치오전에서도 패스 성공률 83%, 걷어내기 3회, 리커버리 11회를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 전반 37분 코너킥 상황에서 경합을 이기고 득점하게 되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1차전 리버풀전에서도 리버풀 공격진과 경합 상황에서 우위를 점하며 4대1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리그 7라운드 AC밀란과의 경기에서는 중원 싸움을 밀란에게 졌음에도 밀란에게 추가 득점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극찬을 받았고 특히 후반 추가 시간 6분 브라임 디아스의 결정적인 헤더를 발로 블로킹해내며 AC밀란의 레전드인 말디니를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김민재는 9월 활약에 따라 세리에A 9월 이달의 선수에 선정되었죠. 이어 이탈리아 축구 선수협회에서 주관하는 10월의 선수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18라운드 당시 리그 1, 2위를 다투던 유벤투스전에서 태클 성공률 100%, 지상볼 경합 성공률 100%, 패스 성공률 92%의 압도적인 수비를 보여주면서 유벤투스와 승점 차이를 10점으로 벌려놓았죠. 또한 리그 우승 경쟁팀인 인테르와 AC밀란이 나폴리와 승점 차가 12점 이상으로 벌어지고 리그 2위를 달리던 유벤투스가 분식 회계 논란으로 승점이 15점 삭감되는 바람에 나폴리의 우승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그렇게 김민재는 한국인 최초 세리에A 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리그 23라운드 사수올로전에서 공격지역 패스 9회, 공중볼, 지상볼 경합 성공률 100%를 자랑하며 팀의 2대0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김민재는 리그는 물론 챔스에서까지 베스트 11에 선정되는 등 대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현재 김민재는 맨유 등 다양한 클럽들과 이적설이 생기고 있죠. 지금까지 22-23 시즌 해외파 선수들의 활약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선수가 가장 눈에 띄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